네, 저는 2007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벌써 17년이 넘었는데요. 주식, 펀드, 원자재, ICO, 빌라 재개발, 코인 선물 트레이딩까지 그동안 정말 많은 투자와 실수를 경험했고 비싼 수업료도 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갖게 된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산을 쌓으려면 그때그때 유행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뒤따라서 조인한 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투자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확신이 생긴 자산을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수익률을 더해가야 시간의 힘을 빌려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알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고 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지금 갖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질까봐 뒤늦게 합류해서 물량을 떠넘긴 위너들한테 크게 패배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깊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실제 움직이고 있는 선물 시장과의 뉴스 속도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거를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네, 지금 다소 주춤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누구나 제 각각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 가격에 그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마이클 세일러가 말했죠. 저는 비트코인에는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시점에 미래 설계자라는 의미를 담은 이 유튜브 채널 프로젝트 퓨처를 오픈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비트코인 시장이 종료되든 하락하든 저는 제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사모을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처분해서 비트코인에 100% 올인하겠다는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10여 분이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영상이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서학개미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서학개미라는 개념이 아마 코로나 시즌에 나온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던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던 시절에 모바일로 이렇게 보는 MTS보다 PC로 하는 HTS가 더 익숙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증권사 창구에 가서 직접 펀드를 가입했던 그 당시 제가 가입했던 봉주루 차이나의 수익률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투자 천재인 줄 알았어요. OCI 그리고 STX 이름만 들어도 그때 투자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서 오른다고 하니까 어떤 분석이라든지 공부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고 실제로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면서 유럽 여행의 목돈으로도 제가 사용하면서 와, 이렇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있구나 마냥 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기업 분석, 재무제표 그런 건 한 번도 안 보고 말이죠. 시장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 경기 사이클이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후시절은 길지 않게 끝났고,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찬란함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저는 금융위기를 정면으로 쳐맞았습니다. 그냥 오른다는 소문만 듣고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덤벼든 어떤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도 제법 오랫동안 상승장 뉴스에는 시장에 올라탔다가 하락에는 어김없이 돈을 잃고 멀어졌다가 또다시 상승기에 스멀스멀 그 시장에 가까워졌다가 세게 맞고 내려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에게 크게 오픈되었던,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일반인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던 2017년도에 ICO까지 참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8년 전이었던 그 시점에 제가 어떻게 이더리움을 사서 그걸 가스비로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코인 상장까지 참여를 했었는지 굉장히 무식하면 용감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코인에 대한 백서도 찾았는데요. 그 코인이 정말 존재는 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무식하게 덤벼들었었더라고요. 다행히 여기저기 찝쩍거렸던 덕분에 젊은 시절 안 해본 거 없이 도전을 하다 보니 실패를 통해서 나의 당시 투자 방법과 정신 상태가 얼마나 글러먹었는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었고,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작가가 쓴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 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단편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 전부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주변 한번 보시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왜죠? 집값이 떨어지는 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근데 역사를 보면 어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집값도 떨어집니다. 주식도 떨어지고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 정말 너무 쉽네. 이랬겠죠? 제 2007년도 그 주식 투자 당시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때 이후에 뭐가 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왔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그 경험한 그 짧은 시기가 전부라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돈으로 직접 경험해봐야 여러 투자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단편적인 경험에서 끝나지 않은 저는 매우 럭키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투자 관련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실천을 하면서 그 각 섹터별로, 분야별로 마음속에 저의 멘토들을 늘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작가님,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귀결된 저의 원칙이자 투자 방법은 바로 자산 배분과 복리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도 그 자산 배분 바구니의 일부이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다뤘지만 저는 강환국 작가님처럼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알려주신 분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한참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좋은 것 같고, 올레더 전략을 들으면 올레더 전략이 나한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할투 채널은 제가 정말 애정하고 많이 배웠던 채널이기도 하고요. 방황했던 제 IRP 계좌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정착하게끔 해준 채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퇴직연금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에 자산 배분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누적으로 88%, 연평균 25.94%, 최근 1년 수익률 28.26% 달성 중입니다. 어제자 기준이고요. 물론 저는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 같이 상승한 운 좋은 시기에 있기에 이 수익률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락의 시기가 또 오겠죠. 그럼 그때 조금 더 싼 가격에 또 자산을 모으면 되고요. 제 목표 연수익률 10에서 12%와 그리고 MDD 최대 방어가 목표인 관계로 그런 큰 하락에도 별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경기에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시장에도 계절이 있고 호황이 오면 또 불황이 오고 불황이 지나면 다시 호황이 와요. 이걸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올웨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한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 매니저가 레이 달리오인데요. 주식, 채권, 현금 이렇게 자산을 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요. 지금 삼성전자, 엔비디아 너무 좋아 보여요. 맞죠? 좋은 회사죠, 너무. 근데 거기에 전 재산을 다 넣으시겠어요? 비트코인이 미래다. 저는 믿어요. 근데 전 재산을 다 넣으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하나에 올인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기를 반복하지 말고 매달 꾸준히 돈을 넣어요. 그리고 시간의 마법, 복리의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리가 뭔지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했던 인류 최고의 발명. 그게 바로 복리예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쌓아온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뭐가 뜬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요. 작년에 금이 올랐다? 그럼 다 금 사러 가죠. 은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럼 은 사러 가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찍었다고요? 그럼 이제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말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리 공부하고 확신을 가진 자산을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이에요.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죠. 금도 조금, 주식도 조금, 채권도 조금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가 올라도 나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그럼 자산 배분만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리밸런싱이 뭐냐면요. 오른 자산은 조금 팔고 떨어진 자산은 그걸로 더 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했었는데요. 이런 자산을 매매하는 거에도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주식 50%, 채권 50%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서 주식 70%, 채권 30%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 일부를 팔아서 채권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표했던 비율인 50대 50을 맞추는 거죠. 이게 뭔 의미냐면요. 오를 때 이익을 실현하고 싸질 때 더 싼 값에 많이 사는 거예요. 자동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으로 연 10% 수익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50% 오를 때 포모를 같이 느끼거든요. 근데요, 벌지 못하는 서러움보다 잃는 고통이 훨씬 큽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한 종목에 올인했다가 반토막이 나거나 선물로 그대로 청산당하는 거요. 그 기분은, 그 허탈함,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차트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또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정적인 투자만 해야 하냐? 아니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소량의 리스크 투자도 해요. 딱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요. 이걸로 뭘 하냐면요. 크게 오를 수 있는 자산에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잖아요. 여기 조금이라도 탑승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5%에서 10%, 전 재산 넣는 게 아니에요. 이 5%에서 10%도 또 자산 배분을 합니다.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20%, 리플 20%, 10%는 뭐 솔라나 아니면은 또 밈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밈코인은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 정도 투자하는 것도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주식, 채권, 금, 현금. 둘째, 꾸준하게 투자하세요. 사고 팔기 반복하면 안 됩니다. 셋째, 리밸런싱을 하세요. 오르는 건 팔고 떨어진 건 사고. 넷째, 소량의 리스크 투자로 기회도 잡으세요. 그대들은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운영 중인 IRP 자산 배분 비율이랑 실전 포트폴리오를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